안녕하세요. 360 컴퍼니 주디 PD입니다. 안녕하세요. 헨리 PD입니다. 오늘은 헤리티지 브랜드들의 리브랜딩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헤리티지 브랜드는 오랜 전통을 갖고 있는 만큼 막강한 브랜드 파워를 갖고 있지만 오래된 만큼 트렌디함을 놓치게 되기도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브랜드의 입지가 약화되지 않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리브랜딩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과감한 리브랜딩도 필요하지만 오랜 헤리티지가 있는 브랜드인 만큼 긴 시간 유지해온 브랜드의 핵심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오랜 역사를 가진 헤리티지 브랜드들이 어떻게 젊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제일 잘 나가는 텀블러 브랜드죠. 스탠리도 11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미국 기업인데요. 스탠리는 시기를 잘 활용해서 리브랜딩에 성공한 케이스 중 하나입니다. 스탠리는 1913년부터 시작된 기업으로 당시 신소재였던 스테인리스를 사용해 견고함과 보온성으로 차별화된 브랜드였죠. 기능성 제품이니만큼 등산이나 캠핑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브랜드였는데 최근 몇 년 새 미국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패션 아이템으로 유행하고 있습니다. 스탠리 제품 중 가장 유행하고 있는 제품은 퀘처라는 제품인데요. 사실 퀘처는 실내 사용에 더 적합해서 아웃도어 브랜드인 스탠리의 아이덴티티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돼 단종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이를 실제 사용했던 한 인플루언서가 단종을 아쉬워하며 자발적으로 이 제품을 홍보하기 시작했고 이를 계기로 스탠리 제품이 바이럴되기 시작했어요. 퀘처는 차량과 사무실에서 사용이 용이하고 식기세척기 사용도 가능해 워킹맘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었는데요. 이를 계기로 스탠리는 새로운 고객층을 인지하고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SNS를 통해 화제가 된 만큼 스탠리는 SNS의 주 사용자인 여성, 청소년을 타깃으로 디자인을 다각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톡톡티는 파스텔톤 컬러의 제품을 출시하는가 하면 부가 아이템도 출시하는 등 텀블러 커스텀 유행을 선도하기 시작했죠. 스탠리의 인기가 인플루언서들 사이에서 계속되면서 열심히 사는 사람은 스탠리 텀블러를 쓴다는 인식이 생기기까지 했습니다. 투박한 아웃도어 브랜드에서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젊고 피치한 이미지를 갖게 된 케이스네요. 스탠리는 우연히 찾아온 변화의 기회를 잘 캐치해 파격적인 변신으로 브랜드의 출발점이자 핵심 가치인 기능성, 기술력에 트렌디함을 더해 젊은 여성까지 타겟을 확장할 수 있었죠. 설화수는 1932년부터 지금까지 고유한 철학을 유지하며 아모레퍼시픽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헤리티지를 자랑하는 브랜드입니다. 리브랜딩 전 설화수는 아모레퍼시픽의 브랜드 중 가장 고가에 속하고 한방 화장품이라는 컨셉으로 인해 20대보다는 4050의 선호도가 높았는데요. 22년의 리브랜딩을 계기로 이러한 인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젊은 세대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인식, 올드한 이미지를 없애기 위해 설화 다시 피어나다라는 브랜드 캠페인을 진행하며 모델로 블랙핑크의 로제를 발탁해 파격적인 변신을 했습니다. 설화수의 기존 이미지와 로제가 잘 어울리는가에 대해서는 우려가 많았지만 젊은 세대를 타겟으로 변화하기 위한 설화수의 과감한 선택이었죠. 이후 설화수와 로제가 함께한 여러 영상들이 공개되자 새로운 설화수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새롭게 공개된 브랜드 영상에서 설화수는 여전히 동양적인 세련됨을 유지하면서 로제와의 인터뷰를 통해 진정성과 솔직함을 전해 젊은 세대들의 공감을 유발했죠. 로제를 모델로 발탁한 것은 글로벌 브랜드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이기도 했는데요. 로제가 글로벌 아이돌인 만큼 해외에서도 전해지는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죠. 맞아요. 이후에는 틸다 스윈튼을 글로벌 앰베서더로 선정하면서 새로운 브랜드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전 세계에 알리고 있죠. 리브랜딩과 함께 패키지도 달라졌는데요. 여기서도 기존의 전면에 내세웠던 한자 로고는 측면에 배치하고 영문 설화수를 전면에 내세워 글로벌 시장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화수는 동양적인 이미지와 세련된 고급스러움을 유지하면서 더 젊은 세대를 타겟으로 브랜드 캠페인을 벌여 이미지 변신에 성공했죠. 백설 역시 최근에 대대적인 리브랜딩을 진행했습니다. 1953년 국내 최초로 설탕을 생산한 백설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요리 소재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는데 2023년 창립 70주년을 맞이해 리브랜딩이 이뤄졌죠. 백설은 그동안 엄마의 손맛, 집밥과 같은 전통의 맛을 강조하며 수차례 리브랜딩을 진행하면서도 조미료와 소스를 생산하는 요리 소재 브랜드로 일관성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대적 리뉴얼을 통해 오늘의 요리라는 새로운 비전을 내세웠는데요. 새로운 비전과 함께 제품 포트폴리오도 확장하면서 기존의 요리 소재의 하위 브랜드를 편입하며 소스와 양념 등 새로운 품목을 육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백설은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요리하며 요리의 완성도를 높여주는 브랜드로 새롭게 포지셔닝했죠. 과거에는 엄마가 해준 요리가 당연했는데 요즘은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요리를 하는 주체가 다양해졌잖아요. 그리고 가볍고 맛있는 한 끼에 대한 수요가 커졌다는 사회적 변화와 젊은 세대의 라이프 스타일에 발맞춰
과정은 심플하게, 결과는 근사하게 초점을 맞춘 리브랜딩을 진행한 것입니다. 백설의 리브랜딩에서 가장 큰 변화는 바로 로고입니다. 백설하면 소비자들이 떠올리는 눈꽃만을 남기고 모두 생략해버린 건데요. 기존의 눈꽃 모양은 백설을 대표하는 제품인 설탕의 결정을 표현한 것이며, 새로운 백설의 로고는 더 단순해진 별 모양입니다. 이 별은 길을 밝혀주는 밤하늘의 별처럼 요리의 이정표를 의미하는 동시에 영원한 브랜드의 가치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고가 단순화되면서 색상 또한 강렬하고 밝게 바뀌어 젊음, 생동감을 표현해 더 영해진 새로운 브랜드를 드러냈죠. 로고에서 신스 1953은 빠졌지만 눈꽃을 통해 백설의 헤리티지는 유지하면서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더 젊어진 백설을 표현했다고 할 수 있겠네요. 긴 시간 쌓아올린 브랜드의 이미지에 변화를 주는 것은 분명 리스크가 따르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하는 시대와 시장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더 오랜 기간 브랜드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리브랜딩에 힘을 쏟는 거죠. 110년의 역사를 지닌 스탠리는 찰나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적극적인 변화를 통해 투박한 아웃도어 브랜드에서 트렌드를 선도하는 젊은 브랜드로 이미지 변신에 성공했습니다. 설화수는 리브랜딩과 함께 파격적인 모델 선정과 브랜드 캠페인으로 엄마가 쓰는 화장품에서 내가 쓰고 싶은 화장품으로 나아가고 있죠. 마지막으로 백설은 시대적인 변화를 반영해 요리의 완성도를 높여주는 브랜드로 새롭게 포지셔닝을 하는 동시에 더 젊고 새로워진 이미지를 구축했습니다. 어쩌면 이런 브랜드들이 오랜 헤리티지를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달라진 시대와 시장에 유연하게 변화를 계속해왔기 때문이겠네요. 맞아요. 오히려 이렇게 꾸준한 변화가 브랜드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360 컴퍼니 주디 PD 헨리 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